문제를 문제 보니까 답이 아니죠. 고민이 많은데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거. 예. 예. 옳은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설명드렸던 거 아까 이제 했던 거 공인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칙상의 개공에게 주어지는 시기 등록할 수 없고 지역 제한 받고 경공 명무를 금지한다. 요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용어 들어가셔가지고 공인중개사하고 개공 그러면 이 법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차이 뒤에 자격을 많은 사람, 취득한 자, 그다음에 개공 또 등록한 자 여기만까지면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끝나야 돼요. 자꾸 생각 넘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개공 등 그랬죠. 중개업에 뭐다? 종사하는 자. 그러면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로서 아닌 자로서. 그죠? 소공대는 뭐가 튀어나와야 돼?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안 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소공따 그러면 가로 안에 법인의 사원 임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공은 고용인 더하기 그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 있죠. 얘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로를 보시면 뒤에 포함이나 제외가 나오면 이거 꼭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딴 거 없어요. 뒤에 중개업무 수행이라고 말씀드렸던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같은 표현이 따라오는지 아셨죠? 보통은 두 가지 형태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빠져버리고 개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라고 놓으면 이거 틀린 거죠. 왜요? 그건 고용인에 관한 정의입니다.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고용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닌 자로서여야 되고,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따라올 수가 없다. 됐죠? 거기까지. 그럼 개공 등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개하고 중개업을 봐야 되는데, 제가 중개라 함은 그랬잖아요. 딱 정리하면 이래요. 중개라 함은 중개는 뭐 하는 거다.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4개 있죠. 중개는 뭐 하는 거다 끝에 알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알선 이퀄 소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중개는 알선하는 건데, 그러면 알선한다, 소개한다 뒤에는 목적 와야 되죠. 무엇을이 와야 되잖아. 무엇을? 중개의 대상이 뭐라고? 아니,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그래서 틀린 지문이었어요.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개공이 하는 일이 부동산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게 중개거든요. 그러니까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그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쉽게 말해서 계약 중에서 편무, 쌍무 계약이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중개를 하면이라고 넣으면 제일 먼저 체킹하실 건 민법상 계약 가운데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건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3가지 계약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다라고 넣으면 OX, X. 중개를 하면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 그 밖에. 요게 포인트예요. 그 밖에 권리도 들어가요. 됐죠? 그러니까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라고 넣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야. 그 밖에 이하가 따라오는지. 보통 대부분의 지문은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거 아시겠죠? 그 밖에 이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좀 설명드리기라고 중개, 알선, 소개한다 그랬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개공이 하겠죠? 그런데 일반인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도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그러면 지금 보신 데서 중개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이다, 무상이다 아무 말이 없죠. 중개는 자꾸 보이는 데서 판단을 하셔야 돼. 아무 말이 없으면 뭐요? 네, 다 된다는 거지. 이 비슷한 게 어디 나오냐면 명시탁에 나와요. 명시탁의 약정 이런 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제일 전형적인 지문이 뭐냐면 제3자 앞에 딱 붙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OX. X. 왜? 왜 그게 X입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옳은 지문이 되어버리면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반대석이 돼요. 그래서 틀린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선악 불문하고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아무 말이 없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형태예요. 자꾸 넘어가면 안 돼. 이해하겠죠? 개공이 뭐냐? 등록한 자다 그러는데 중개업을 한다는 말이 뒤에 따라와도 맞는 것처럼 보여. 왜? 개공이 왜 등록했겠어요? 중개업하려고 했겠지? 그건 아닙니다. 네 생각입니다. 아셨죠? 예. 그냥 등록한 자를 부르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거기서 끝나야 돼. 자꾸 넘어가면 안 돼.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유상중개가 보편적인 내용이겠죠? 그런데 뭐도 돼? 무상중개 개념도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유무상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자,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매매교환 임대차라는 계약뿐, 그 밖에 뭐냐면 뿐만 아니라 뭐도 권리의 득실 변경도 됩니다. 그러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변형된 형태가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동산에 관한 권리는 돼, 안 돼? 그래서 동산 질권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이 권리는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라 해야 됩니다. 계약으로라는 말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는 법령 앞에 법정이라는 말이 붙는 법률상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 권리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개인의 의사관계 없으니까 안 돼. 그런데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몇 개가 있냐면 법정 권리 가운데 3개밖에 없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한 30개 되면 좀 외워야 되는데 안 해도 돼.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교재에 점 보입니까? 세 번째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밖에 권리가 들어갑니다. 그 밖에. 그리고 밑에 중개대행위 대상 권리 보이세요? 완전 물건인 소유권 있죠. 완전 물건인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의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네, 지상지역 전세권 셋 다 되죠, 그죠? 그런데 담보권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 되는데, 자, 법정 담보 물건인 유치권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유치권은 안 되는데 유치권이 11회 때까지는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11회 때 행정소송 가가지고 이걸 결국 이겼어요. 어떻게? 유치권은 하나로 묶을 게 아니라 성립과 이전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성립은 관여할 수 없지만 이전은 돼, 안 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유치권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권리 가운데 물권 가운데 굉장히 강한 권리죠. 그리고 유치권은 우선권인 같은 게 없잖아요. 왜? 물건 차지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따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 왜? 안 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유치권은 그만큼 강하다는 말은 성립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결연성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요 유치권은 그냥 경매물권으로 나올 때 유치권은 열의 9은 가짜예요. 진성유치는 더 물어요. 그러니까 진성유치에 해당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못 받을 일은 없거든요. 어차피 이 목적물 누군가 인수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시가 100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얼마냐면 공사대금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예요. 그러면 이 50억을 못 받은 건설업자가 여기다가 관리자를 두고 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큰 프랜카드 혹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건설 주식회사 어디에서 그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이므로 출입을 금합니다. 이래가지고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게 뭐냐 유치권입니다. 그러면 비담보 채권이 얼마죠? 돈 받을 게 50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경매에서 설명드리게 되면 유치권은 순위가 앞이든 뒤든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인수하는 권리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수. 이걸 100억에 산 사람은 100억에 낙찰받은 사람은 요 공사대금 50억까지도 인수를 해야 돼요. 아셨죠?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얼마짜리다? 150억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죠? 그러면 150을 주고 사면 시가는 100억인데
오늘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유찰될 때까지 기다려요. 처음에 얼마? 80억, 20%. 지금 보통 울산지법도 보니까, 울산법원도 보니까 지금 저감률이 30%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저감률이 올라간다는 말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지는 폭이 커요. 30%를 저감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짜리니까 얼마까지? 70억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70까지. 그 다음 또 70억에도 얼마? 77, 49. 그러니까 자 이게 저감률 30이라 보면 70억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떨어지니까 77, 49 얼마? 49억까지 떨어져요. 최저 금액이. 그러면 49억 정도면 더 갈만하죠. 시세에 준하니까. 근데 49억까지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왜? 여러 가지 대금, 경매로 인한 경우는 시세보다 싸게 산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취득가가 완전히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줄일 수가 없어. 일단,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때문에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 정도 50억 정도의 건설 대금을 받을 이 회사가 대규모 회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라 치고 그러면 50억이 묶인 상태에서 곧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흑자도산이라고 들었죠. 돈은 받을 채권은 많은데 오히려 빚이죠. 회사 문 닫는 거야. 그래서 50억을 얼마로 예를 들어서 급하니까 40억에 깡을 했다 싶다 깡. 그러면 50억짜리 이 피담보 채권하고 해당 목적물에 지금 점유하고 있죠. 여기까지를 어떻게 한다고? 이전할 수 있다. 얼마? 50억짜리 채권을 40억 채권으로 여기에 누군가 개입해가지고 금액을 조정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냐 없냐의 포인트는 뭐냐면 금액 절충이 가능한지가 포인트예요. 가격 조정을 해 줄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에 40억에 인수했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걸 얼마? 세금하고 등등등 공제하더라도 몇 억을 이익 보겠죠. 그죠? 충분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유치권의 성립은 관여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전은 아셨죠? 그게 이전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전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법정 뒤에 보면 등기된 법정 지상권 보입니까? 등기된 법정 지상권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된 그 땅에 아셨죠? 토지가 경매 처분됐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겠죠, 그죠? 법정 지상권 성립하려면. 그랬는데 이 법정 지상권을 타인에게 즉 이전한다, 양도한다는 말은 외부로 권리가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이 공시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의 이전 양도라는 말이 뭐예요? 넘어가는 게 외부로, 그죠? 공시된다는 거니까 뭐다? 등기된 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미 성립한 이렇게 같은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법정 권리 몇 개? 3개는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중개를 하면 많은 거다 알선하는 건데 자 중개를 하면 딱 첫 번째 이겁니다. 그 밖에 이하가 있는지. 그러면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인데 중개 대상은 모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OX X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양파 매매 알선이거든요. 양파의 매매를 알선하는 건 중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법률행위의 목적 대상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 됩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일 때, 즉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알선이 뭐라고? 중개가 돼요. 그러면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개 있어요? 5개. 5개 있습니다. 5개. 법령으로 정한, 법으로 정한, 법령에 정한 5가지에 대한 매매 등의 알선을 뭐라 한다? 중개라 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냥 여기 체크하실 건 일단 중개는 알선하는 건데 중개라 그럴 때는 뭐가 튀어나와야 돼? 그 밖에 이하가 먼저 생각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권리라고 했을 때는 뭐다? 법정 권리도 몇 개? 3가지는 되더라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개 모든 중개 방식은 허용된다 그랬으니까 다 따박따박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3번에 보니까 이 법은 전시업과 중개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개업 등록하게 되면 당연히 전시업을 겸할 수 있고 별도의 전시업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보통 우리가 중개라고 할 때 그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는 참여 중개가 있고 해당 목적물의 정보를 외부로 알리는 전시 중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는 거 중개업 등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참여 중개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 중개업 등록하게 되면 전시 중개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시 중개업 하겠다고 하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전시 중개업만 하겠다 하더라도 뭐 해야 돼? 중개업 등록을 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근데 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전시 중개업이 아니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시겠죠? 전시 중개 다른 게 아니고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유리벽면에 무슨 아파트 몇 평, 뭐 면적 얼마, 남향 뭐 어쩌고저쩌고 기본 소개되어 있죠. 그게 바로 전시 중개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중개 방식 그럴 때 다 된다 그랬잖아요. 다 된다고. 근데 뭐만 아니야. 모든 중개 방식을 허용하는데 뭐만 아니라고? 하나만 아니랬잖아. 앞 시간에. 아니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상사중개. 그러니까 모든 중개 방식을 허용하지만 뭐는 아니라고? 상사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지만 다만 중개를 영업을 하게 되면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상인 보수 청구권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상법의 일부 규정도 적용하더라까지 있어요. 따박따박 읽어보시면. 그 설명을 드렸어. 첫 시간에. 영 처음 듣는 표정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해되셨죠?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어떤 게 중개행위냐라고 묻는데 4번 이거는 객관에다가만 동그라미 하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냐 아니냐의 그 기준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라는 말이 뭐냐면 사회 통념상 우리가 보아하건대 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보아하건대 중개행위로 포함시킬 수 있으면 그게 포함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 말고 그냥 객관적이다. 주관적 아니고 객관적이다. 이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뭘 대상으로 한다? 법률 대상이죠. 법령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까지 보셨고 오른쪽 가셔가지고 판례와 학설 이거 중개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예전에는 종종 나오고 했거든요. 현재는 승관주의 의무가 뭔지 아시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줄이면 승관주의 의무인데 그냥 이런 직업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정도의 주의 의무 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통일 보통 말 쓸 때 아니 니는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 거야 라는 정도의 기본 지식 그게 승관주의예요. 예. 중개업 하니까 니는 소장이니까 이 정도는 안 알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거기까지 승관주의 의무고 위임은 무상원칙이고 중개는 유상인데 위임 승관주의 의무 때문에 위임 유사계약이라는 게 현재 학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예. 모르겠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잘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고 3번 가셔요. 3번. 자, 중개와 중개업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중개업은 이렇게요. 3등분을 딱 나눠볼게요. 중개업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거예요. 의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를 뭐 하느냐? 업으로 행하는 것. 이러면 결론은 뭐가 돼? 중개업이 돼요. 됐습니까? 이러면 중개업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등록하고 라는 말이 들어가요. 등록하고 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결론은 뭐라고? 중개업이야. 그런데 등록을 하고 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돼요. 아니한 자가. 그리고 또 뭐 컨설팅 부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금전 소비대차 부수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자, 중개업이라 하면이라고 용어가 나왔어. 그때는 무조건 4가지 요소만 결합이 되면 뭐가 돼? 중개업이 돼요.
그런데 시험 지문에 잘못된 지문의 가장 대표적 경우가 이거야. 등록하고라는 말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중개업이란 용어로 옳은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다. 왜냐하면 이게 옳은 지문이 되어버리면 등록하지 않은 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건을 갖췄어요. 결론은 중개업이 아니야. 아니다가 돼야 돼. 등록을 하고 4개 요건을 갖춰야 중개업이다가 되려면 등록하지 않은 자가 4개 요건을 갖춰도 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런데 결론은 중개업이다예요. 왜? 등록과는 관계없으니까. 이 4가지 요소를 갖추면 결론은 뭐라고? 중개업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시험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무등록자죠.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 요건 갖춰가지고 중개업이 됐어. 이걸 뭐라 불러요? 무등록 중개업 그래요. 등록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은 등록 중개업도 있고 뭐도 있어? 무등록 중개업도 있는 거죠. 또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더라도 이 4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다로 끝나야 돼요. 또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라고 나와도 4개 요건 갖추면 결론은 중개업이다로 끝나야 돼요. 간단하죠? 결론은 이 4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뭐라고? 등록했든 안 했든 중개업이다로 끝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던 거 보면 여기 앞부분도 이렇게 3개 판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까 중개는 무상중개 개념이 성립하죠. 그런데 무상중개업의 개념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상, 유무상 상관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는 보수를 바꾸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예요. 유무상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아니 뭐 유상이라야 돼. 유무상 관계없이가 아니고. 이해되죠? 그리고 실제로 중개업이다 아니다의 기본 그 판단 기준은 업이라는 건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인지 아닌지 난 한 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 뭘로 판단하냐면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 4개의 요건을 갖췄는데 보수를 받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혹은 보수를 아셨죠? 받기로 할 거라 보수를 요구했어요. 그걸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안 받았으니까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에요. 즉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고 보세요. 3번에 의뢰 동그라미 하시고 의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거기에 설명을 구구절절히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뭐라고? 보수 동그라미 하시고요. 보수에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라는 말이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자 중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상중개 그 지문도 예전에는 자주 나왔어요.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중개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의무라든지 배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공짜라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업이라는 건 영리 목적이고 불특정 다수고 즉 대상자가 특정되면 안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문 예전에 나왔던 게 뭐냐 판례가 사원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중개업일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회사 사원만 돼요. 특정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숙집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경우는 중개업일 거 아닙니까? 업이에요. 대학생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특정되면 안 되는 거지 대상물이 특정되는 건 관계없어요. 듣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니까 시험 지문에 뻔해요. 우연이라든지 일회성이란 말이 나오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니까 등록 후 첫 번째니까 반복성이 없죠. 그런데 등록 자체가 뭡니까? 계속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사무소 간판을 내걸고 다음에 우연히 동그라미 할까요? 우연이니까 이건 계속이 없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을 거래해도 중개해도 앞에 뭐 간판을 내걸고 하게 되면 이건 계속성이 갖죠. 간판을 내걸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게 업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중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간판을 내건 목적이 분명해지죠.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컨설팅 부수라든지 4번에 가시면 어디 두 번째 줄에 약속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요구 동그라미.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11페이지에 옳은 것이라고 고치세요. 틀린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은이라고 문제를 고치세요. 문제를. 그리고 1번에 개공이라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맞는 지문이라면 뭐가 나와야 돼? 이 법 들어가야 되고 뭐 등록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중개업이라 하면 그럴 때 왜 틀린지 아시겠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밑줄 닦으세요.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중개업의 용어로는 틀린 겁니다. 왜? 의뢰, 보수, 중개업 네 가지만 들어가면 되고 등록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3번은 법인의 사원 임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포함 있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어요? 외국 법에 따라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 법이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중개라 하면 나오면 뭐 찾아라고? 그 밖에 이하가 있는지를 보셔라 했죠. 그 밖에 이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뭐 틀린 거지 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갑니다. 어쨌든 용어는 한 문제는 꼭 나오는데 나왔는데 알면서 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뭔가 이상하게. 그런데 항상 용어 정의는 첫 번째가 뭐냐? 법 조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대로 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중개대상물은 12페이지 두 개 있죠. 범법 제3조 있고 대통령령 제2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건 중개대상물 일반적 특징과 하셔가지고 1번에 법령 동그라미 할까요? 법률입니까? 법령입니까? 법령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동그라미 일부 준부동산입니다. 등기 등록에 의한 경우에 이걸 어제 부동산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건 딱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이거 3가지 뿐입니다. 아셨죠? 딱 포인트.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일부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준부동산 그러면 엄청 많잖아요. 선박, 항공기, 중기, 어업재단, 항만, 운송사업재단 등등등등 이런 건 안 돼요. 뭐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아셨죠? 갑니다. 그 다음에 사적 거래가 가능할 거 뭐요? 사유 동그라미 개인 소유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거 그러니까 아까 중개행위의 대상이 뭐였죠? 법률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법률행위 반대가 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뭐더라? 상공, 판경이라 보이시죠? 상소, 공용, 수용, 판결, 경공매 그리고 일반인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5번 지문 잘 보셔야 돼요. 자 지문에 중개대상물은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X입니다. 왜냐하면 미등기 무효가 건물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데 앞에 대통령령에 의한이란 말이 붙었어요.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중개할 수 있다. OX, O입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대통령령에 의한이란 말이 붙냐 안 붙냐 따라 달라지죠.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는 임목, 공장, 광업재단 3가지는 공통점이 뭐더라?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 아셨죠? 그러니까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중개할 수 있다라는 말이 옳은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1번에 안 되는 것들입니다.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강물이 뭐요? 미채굴 강물인데 이거 누구 거죠? 국유입니다. 무주 토지는요? 국유입니다. 포락지는요? 국유입니다. 공유수면도 국유죠. 개인 석권 인정 안 하죠. 수목의 집단은 그 자체로는 안 됩니다. 명인방법에 하든 등기를 하든 하셨죠? 그 다음에 사인이 이거 뒤에 보시면 자 하천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은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건 보존재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 경우인데 문화재를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안 돼요. 근데 일반재산은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매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반재산이 왜 안 되냐 하면 이게 처분 방식이 경쟁 입찰이거든요. 뭐냐? 공매 방식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공, 판경 그랬으니까
이 경우는 개공이 개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공매 방식에 의하더라도 수혜 유찰이 되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수익계약에 의한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재산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뭐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수익계약에 의한 용도 폐지된 일반 재산 있죠? 일반 재산인데 수익계약에 의한이라고 붙으면 될까 안 될까? 그때는 가능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재산은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앞에 뭐 수익계약에 의한이란 말이 붙으면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천도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지금 국가 지방 2구분하지만 동전에 지방하천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거든요. 근데 2급 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건 설정이 돼요. 권리 행사를 제한받지만 그래서 앞에 붙었죠. 뭐라고? 사건이 인정되는 사건 설정이 가능한이라고 표현이 되면 그게 무슨 말이죠? 중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하천, 일반 재산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고 간단하죠. 무슨 말이 붙으면 된다는 표현이에요. 원래 거짓말은 말이 짧거나 길죠. 거두절미하고 딱 본 내용만 나오든지 아니면 그걸 왜냐하면 거짓말은 여기에 이렇게 5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틀린 지문이 되려면 줄이는 수밖에 없죠. 빼야 되죠. 뭐가 들어가야 될 게. 그리고 또 이걸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어지거나 짧아진 거. 농담상 우리 그잖아요. 제일 긴 게 답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닌 걸 이라고 하려니까 이런저런 말이 들어가지. 하여튼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토지는 딱 하나. 일필토지 다음에 일부 동그라미. 토지의 거래단위, 법적 등록 단위는 뭡니까? 필이죠. 일필지 일부는 원래 그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박스 안에 보시면 일필토지 일부는 분필 절차를 거쳐야만이라는 내용을 딱 연결시키면 거기까지는 똑같죠. 아래 위가 1번, 2번이. 근데 뒤에는 거래 동그라미, 밑에는요.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입니다. 거래가 다르죠. 1번은 넓은 의미의 거래고 두 번째는 매매라든가 저당권 설정 같은 경우로 특정된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 분필 절차를 거쳐야만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X죠. 왜?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경우 되니까요. 그런데 매매라든지 저당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뭐에 대해 분필 절차를 거쳐야만 특정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중 이거 나온 적이 있었는데 딱 근데 이거 한 번 나왔어요. 지역권 중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틀린 거 아시겠죠? 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건축물 갑니다. 건축물. 자,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 한정 줄 따 것이고 이건 건축법상의 건물의 개념이 아니죠. 건축법상은 지붕, 기둥, 지붕과 벽이잖아요. 지붕을 기준으로 요소가 하나만 더 결합되면 되죠. 그러면 공작물 등 해가지고 건축물 보거든요. 그런데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은 몇 개? 3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지붕, 기둥, 주벽 이렇게 됐죠. 그리고 건물이란 현존하는 건물만 아니고 뭐 장래의 건물, 미래 건물,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중개 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무슨 건 나오잖아요. 무슨 건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중개 대상물인 경우는 분양권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뭔지 모르지만 대토권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영업권 당연히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건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중개 대상물인 경우는 분양권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에 분양권이 나면 항상 비교되는 게 입주권인데 입주권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줄 거 볼까요? 자, 우리가 청약 통장에 가입했고 좀 200만 원 울산은 강익시 300이죠. 300만 원 이상의 통장을 청약 통장을 만들었고 24년 24개월 24회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일단 1순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1순위자다 할 때 그 지위는 나중에 이제 추첨하는 날 당첨이 되면 그걸 가지고 뭐 한다? 분양계약 체결하겠죠. 그렇게 가기 전에 지위를 말합니다. 그게 추첨할 때 참석할 수 있는 지위.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특공 같은 거 특공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주권인데 밑에 도정법상 입주권 보입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입주권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보시면 뭐라 했던가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나와요. 확정된 거죠. 이거는요. 선정될 수 있는 지위예요. 이해합니까? 미정이고 그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입주 선정된 지위를 부르기를 입주권이라 하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게 분양권과 동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자 아파트 입주권인데 앞에 구체화된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까요? 구체화된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특정되었다, 확정되었다, 다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연하고 있죠. 건물이 완공되고 현실적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하다? 건물의 중개를 본다 이렇게요. 판례가 됐습니까? 구체화된의 의미를 알겠죠? 다 지어졌다. 예, 딱 이제 당첨만 되면 바로 건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례상 건물로 보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까? 첫 번째, 지붕기둥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중 건물 하나, 그 다음에 분양권 둘, 컨테이너 하우스 셋. 아셨죠? 판례상 건물로 보는 게 몇 개 있다고? 3개 있습니다. 3개.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는 그 항구에 쌓여져 있는 컨테이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뒤에 부연해놨죠.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거요. 됐고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가운데서는 줄 것죠.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줄 것이고 수목의 집단 밑에다가 수목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인방법에 의한 경우에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입니다. 지금 예전부터 이제 배울 때는 계속 수목의 집단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개개의 수목도 돼 안 돼? 이건 됩니다. 그리고 명인방법 그러니까 여기 인식을 분명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간섭법상. 인식이 뭐냐? 소유죠, 소유. 소유에 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간섭법상의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뭐 간판을 던다든지, 폐차를 던다든지, 간판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나무 있죠. 나무에 그 숲이 일부 껍질을 딱 벗기고, 여기다가 일련 번호, 김아무개 일련 번호 쭉 적어놔요. 그러면 그 이름 적힌 거는 다 누구 거라고, 누구 거다, 김아무개 거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명인방법인데, 명인방법에 의한 경우, 어떤 인식? 소유에 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또는 수목에 있다는 어떤 권리의 객체가 될까요?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누구 거다, 이렇게. 됐습니까? 소유권. 그리고 뒤에 그 수목의 집단 X라고 해놨는데,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수목의 집단은 맨 마지막 줄, 명인방법이나 임목법에 의한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온천수가 나오는데, 온천수는 독립한 물권의 객체도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천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요, 그 온천이 나온 땅을 사야죠. 여기죠. 온천 자체가 권리는 아니라는 거, 대상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 몇 개다? 3가지가 나오는데 체크해 볼게요. 자, 임목이라 할 때 일필지 전부 또는 다음에 일부 동그라미, 일부의 동그라미. 실제 시험에서는 일필지 전부에 이렇게 나왔어요. 또는 일부도 됩니다. 성립하고 있는이란 말은 뿌리를 받고 서 있는 거죠. 뿌리를 받고 서 있어야 되는데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도 미친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이제 가로 안에 있죠. 저당권의 효력은 벌제된 임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거 종종 나옵니다. 아마 임목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하나인데, 어쨌든 임목이란 일필지, 전부 또는 그 일부에 하셨죠? 전부 또는 일부에 뭐하고 있는? 생립하고 있는, 뿌리를 받고 서 있는 임목 등록원부에 수목
집 지금 보시면 나무가 한 그루에 세 그루예요. 세 그루죠. 수목입니까? 수목의 집단입니까? 집단에다가 동그라미 씌고. 그러니까 개개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뭐 된 거?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것 돼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는 말이 뭐냐면 2번입니다. 별개의 독립한 뭐라고? 부동산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죠. 그런데 여기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저당권의 목적은 이 세 그루죠. 지금 세 그루인데 한 그루가 이렇게 베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의 효력은 벌제된 임목에 대해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거예요. 전이면 여기에 권리행사 못하죠. 못하지만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분리된 경우도 미치는데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리된 경우 미치니까 이걸 어떻게 돼? 환가해야 됩니다. 환가. 경매 처분해가지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금은 가져갈 수는 없죠. 그래서 뭔다? 공탁한다는 얘기입니다. 공탁. 그리고 임목 유무 확인이 나오는데 자 여기 A라는 사람 거거든요. 이게 둘 다 A라는 사람이 뭐냐? 이 개업 공인 개공 가백에 뭐 했냐면 임야의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임야 매도를 의뢰했다. 그러면 자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매도 의뢰입니다. 그러면 개공갑은 이 임야의 매도를 의뢰받았을 때 뭘 확인해야 될까요? 자 일단 살 때 매수 의뢰하고 매도 의뢰가 확인이 달라요. 매수 사러 왔죠? 사러 온 사람한테는 뭐 물어봐야 돼? 얼마짜리 살 것인지. 매수 뭐 그렇긴 한데 매수 의뢰는 기본이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개공 입장에서는 이 돈 있나? 그죠? 왜냐하면 중개사무소에 놀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아파트를 하나 사도 그게 뭐 이제 그게 이게 경력이겠죠.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실제 살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러 오는지 아니면 내가 이뻐서 온 건지 모르시죠? 소장 일단 예뻐야 됩니다. 진짜 소장님이 예쁘면 일단 온 동네 그 파리들이 많이 옵니다. 나름대로 뭐 있잖아. 내가 어디 뭐 한해 뭐 집에 뭐 건물이 몇 개 있네 이래가지고 쫙 놀러 와요. 근데 그러니까 소장이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소장님은 월 차임이 300이었거든요. 300이 넘었나? 300이었는데 이뻐요. 일단은 이뻐요. 뭐 사람의 마음이 없지 않아. 그래서 예뻐야지. 근데 이뻐. 근데 그 차임이 300이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목이 좋아요. 그때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목도 좋고 그러니까 돈이 잘 벌려요. 그리고 또 많이 의뢰를 받아요. 왜? 일단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괜찮아.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공 친다는 게 소문이 난 거야. 골프요. 공 친다고 소문이 났어. 이제 부킹이 줄을 섰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그렇게 같이 가자 그러면 그린피를 내주든지 뭘 뭐 해주겠지. 그러니까 재밌잖아, 그죠? 공도 재밌고 날도 좋아. 그리고 공짜로 쳐. 그래갖고 이제 막 줄창 부킹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소공이 다 하고 소장이 사무실 붙어 있질 않아. 그리고 이 중개사무소 소장들이 제일 좋은 그 변명이 있어요. 앞에다 뭐 하나 걸면 돼. 현장 안내 중 이래가지고 저 연락처 이랬다 해가지고 그러면 다 오케이 돼요. 어디 가서 뭐라고 놀든지. 결국 문 닫았어요. 나중에 주인이 있는 거하고 그 소공이 있는 거하고 달라요. 실제로 달라요. 그래가지고 결국 소문났어요. 온 동네 소문났어요. 공치로 다닌다고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의뢰를 하겠습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세대가 아무리 많아도 지나가면서 그냥 벌러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1월 1일 날 아니 명절이나 아니면 뭐 휴일에도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그리고 어린이들 지나가면서 백에 걸려있잖아요. 게시되는 거. 진짜로 이건 주기적으로 바꿔야 돼. 똑같은 위치라도 바꿔야 돼. 왜냐하면 사무실 가면서 그 백에서 이게 물건들 보지 않습니까? 그건 벌러 보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야 이거 석 달짜리 되어 있었는데 똑같이 또 걸어놨다 또. 모를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뭐 내보다 이 어린이들이 그냥 훅 지나고 애들 막 아침에 뭐 유치원 보내고 있잖아요. 그냥 맨날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떠는 것 같은데 그 입이 얼마나 무섭냐면 입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가장 제일 좋은 광고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내가 열심히 하면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의뢰인들이 알아요. 지나다니면서
야, 저 사람 오늘도 나왔네. 그리고 또 매부터 뭔가를 하고 있어. 아이, 쇼핑을 하고 있더라도 컴퓨터 두드리고 앉아있잖아, 일단. 그런 걸 유심히 봐요. 그리고 한 번씩 물어봐요. 근데 물어볼 때도 살 사람은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몇 평이가 아니고 어디 아파트 A형, B형 타입 있잖아요. 타입이 있고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 물건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그러니까 매수 의뢰 받으면 뭘 확인한다고? 목적과 자금이에요. 대놓고 니 돈 있나? 이런 물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목적과 자금이에요. 그럼 팔러 온 사람은? 팔러 온 사람은 뭘 물어봐야 될까요? 팔러 온 사람한테는 니 끼가? 이런 물어봐야지. 민법 배우시죠? 타인 소유의 물건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등기해주면 되잖아. 예, 그런 것처럼 타인 소유의 물건도 당연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의뢰받으면 일단 니 끼가? 물어봐야 돼요. 근데 니 끼가 하고 물어봐. 기분 나쁘지. 그죠? 그래서 매도 의뢰받으면 뭘 해야 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기본 공부가 뭘까요? 등기부야. 그러면 등기부를 떼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 개공갑은 무슨 등기부를 떼봐야 될까요? 그렇죠? 임야 매도 의뢰니까 임야는 땅이잖아. 임야가 건물이야.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를 떼볼 거예요. 근데 토지 등기부에 임목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임목이 존재하는 이 임야를 매수하게 되면 사건 행사를 못해요. 법정지상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목의 유무를 개공이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뭐 토지 등기부 어디서 확인할까요? 표제부입니다.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표제부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갑구로 나왔다가 얼구로 나왔다가 아셨죠? 갑구 얼구 될 수 없지. 왜냐하면 토지가 임목이 토지의 소유권 아니잖아요. 소유권 왜 권리도 아니잖아. 뭔 말 알겠죠? 그래서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종종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의 목적은 이 세 그루죠. 지금 세 그루인데 제일 불안한 게 뭐야? 도벌 혹은 리스크, 불이죠. 불, 화재로 인해서 확 사라져 버리면 그래서 저당권 설정 시에는 뭐 해야 돼?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재단입니다. 딴 거 없어요. 재단은 뭐다? 일체성을 인정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전체가 뭐라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임목을 그렸듯이 이 재단도 좀 그림을 잘 보시면 자, 공장 건물을 제가 몇 동 그렸어요? 예, 건물이 수동인 경우에는 건물 번호까지 기재합니다. 자, 수동인데 요거 A 거고 요건 B 거야. 그러면 공장 재단은 소유관계가 동일해야 된다. OX. 공장 재단은 소유관계가 동일해야 된다. 그렇죠? 두 개는 A고 하나는 B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일단의 기업 재산, 그러니까 공장 건물, 공자기계, 밀링, 선반 같은 거, 그다음에 생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운반부, 이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몇 개라고? 한 개예요. 이게 묶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분리처분 돼, 안 돼? 안 돼요. 전체 하나니까. 또 제3자가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팔아도 같이 팔아야 되고 집행해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받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막 오랫동안 묶어놓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된다 나오고 그리고 뒤에 보면 자, 공장재단은 이걸 지금 재단의 구성 부분이 되었지만 저당권자가 동의할 때는 이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고 돈 받는 게 낫죠. 차임을. 그래서 저당권자 동의 시 뭐 할 수 있다? 예,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똑같아요. A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공장 건물 중에 하나 A라는 사람이 공장 매도를 의뢰했어요. 공장 매도를 개공갑에게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개공갑은 역시 뭘 떼봐야 돼요? 역시 매도입니다. 매도. 뭘 떼봐야 돼?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그럼 등기부 중에 뭔 등기부? 지금 매도 의뢰한 게 공장이야, 땅이야?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그럼 건물 등기부에 이게 재단에 속한 경우라면 이거 매물로 접수하면 돼, 안 돼? 매물로 접수하면 안 되죠. 처분 자체가 안 되는 물건인 거야, 이게. 그러면 처분 자체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개공갑은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보면 이 건물이 소유권이 재단에 속한 경우도 있고 전세권도 있었겠지,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면 어디에 나와? 갑구에 그 내용이 들어와요. 갑구에 보니까 재단에 속했다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 그러면 이거 매물 접수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전세권이라면 어디 있겠어요? 소유권 말고 걸리니까 어디? 예, 공장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의구에 그 사항이 나와요. 그 말이 상당부 상란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갑구사항은 갑구에서, 의구사항은 의구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자, 6번. 이거 재단을 구성한 이유가 뭐냐면 규모화 시켜가지고 자금을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빌리기 위한 게 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돈을 좀 많이 빌리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보존 등기한 이유는 뭐죠? 재단권 설정을 통한 자금 조달이 주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업무를 처리하는 그 처리 기간 있잖아요. 처리 기간이 적당하다 할 때 숫자가 3이고요. 길다, 천천히, 오래라는 뜻이 10이에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했는데 10월이 경과되도록 저당권 설정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저당권 설정을 안 했다라는 말은 자금 조달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보존 등기로 묶여 있으면 처분도 안 되고 집행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풀어줘야 돼. 그래서 10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보존 등기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는 이유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등기하면 이게 권리행사를 제한받거든요. 사근행사를. 자, 그렇게.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에 환매건에 기한 재매매 환매건 실행의 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환매건은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랑 B가 해당 뭐 건물 합시다. 이 건물을 그죠? 아니면 조그마한 건물을 사고 팔아요. 땅이든. 그러면 A, B가 사고 파는데 사고 파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 계약 하겠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세 마냐? 그러니까 매매로 인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죠? 근데 특약으로 5년 뒤에, 그죠? 5년 내 기간이니까 5년 뒤 5억 원에 대사기로, 대사한다. 환매죠? 대사기로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기 등기로 동시에 이루어지죠? 이거는 등기법에 나올 거예요, 시험에. 그러면 이때 이 대사할 수 있는 권리가 매도인인, 매수인이 있으면 누구한테 유보되어 있죠?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유보되어 있죠. 그러니까 환매권자 누구야? 얘요. A죠. 그런데 5년 뒤에 대사기로 했는데 한 3년 경과쯤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이 A한테 크게 필요한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너한테 C에게, 아셨죠? 만기가 되면 5억짜리니까 그 전에 넘기면 돈이 좀 줄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저감된 금액으로 개공갑이 A와 C 사이에 환매권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금액 조정되죠? 당사자 바뀔 수 있죠? 그래서 환매권은 대상이 돼, 안 돼? 돼요. 근데 5년이 딱 됐을 때 이걸 대사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누굽니까? 아니, 팔았어. 예. C죠? 그러니까 이 환매자가 딱 정해져 있죠? 금액도 얼마야? 5억이에요. 그러니까 C와 B 사이에는 개공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걸 뭐라냐면 매매로 인한 또 매매죠? 재매매, 그래. 근데 재매매가 된 이유가 뭐예요? C가 가지고 있는 환매권 때문이죠. 그래서 환매권에 기한 재매매를 하고 이걸 환매권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까지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 기출문제집 있죠? 이거 가지고 슉 한번 보겠습니다.